안녕하세요.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나들이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비아 톨리키타 라는 분으로 신경과학자이면서 영국 셰필드 헬럼 대학교의 심리학 강사입니다. 10년 넘게 신경과학 지식을 통해서 일과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경과학 기반의 코칭법을 직접 개발하고 수백 명의 CEO, 운동선수, 학자들의 업무 능력과 역량을 개선해서 개인의 목표 달성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코칭의 핵심은 뇌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한 생각, 편한 행동만을 고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판단하고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룰 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딱 3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 두 번째, 뇌의 불안감을 줄이는 감정 컨트롤. 세 번째, 뇌가 저절로 좋은 습관을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의 반복입니다. 저자는 이 3가지를 일상에서 간단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뇌를 진정시키는 호흡 연습,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문자답, 뇌의 집중력과 실천력을 높이는 행동 설계법. 이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일들도 생산성을 높이면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뇌. 이 뇌를 바꿔서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눈 뜨자마자 시작할 것. 습관 변화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전두엽의 가장 앞부분인 전전두 피질입니다. 전전두 피질은 이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정신 능력,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문제를 조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창의성 등에 관여합니다. 합리적인 지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 피질은 삶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의지력을 지배하고 만족을 지연시켜서 장기적인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유혹에 저항하는 주된 영역이지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층 발달된 뇌 중추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습관 형성의 첫 번째 규칙, 바로 새로운 일은 아침이나 휴식 직후에 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전두 피질을 사용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습관을 바꿀 때의 많은 이점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지 않을 때 지금, 그리고 장래의 부정적인 결과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과 낡은 행동에 대해 그렇게 많은 수의 혜택과 결점을 찾으려면 자신의 삶을 일, 가족, 인간관계, 사회생활, 취미,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자기계발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포유류의 뇌의 쾌감, 그리고 고통 중추를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습관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습관이 우리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지, 아니면 그 길을 방해하는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포유류 뇌가 이런 연관성을 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포유류 뇌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충동 제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명확성이 부족하면 눈앞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월급은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나? 예금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하는가? 어떤 종류의 인간 관계를 맺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가?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보상 중추가 더 많이 자극되고 방해가 되는 습관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려면 편도체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기쓰기, 명상, 운동, 위로가 되는 사람과의 시간, 반려동물 껴안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은 편도체의 활성도를 낮추고 강한 감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성공적으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포유류의 뇌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고 변화를 작은 단계로 쪼개 친숙한 느낌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무엇이든 한 번에 한 가지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야심찬 큰 변화로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만드는 일은 편도체에게 최악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번 달에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변화를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번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단계의 일은 무엇일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새롭게 만든 네트워크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습관이 자동화되는 그 지점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80대 이상일 때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매우 유연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두뇌는 가소성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 약간 녹이 슬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습 모드로 되돌아가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변화를 겪을 때마다 가소성은 강화됩니다. 평정심의 필수 조건은 안전하다는 감각. 흥분했을 때 우리는 주위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흥분된 상태는 편도체를 위험에 좀 더 기민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편도체는 더 많은 불안 요인을 발견하고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게 합니다. 편도체가 안정이 되면은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에게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호흡 연습. 우선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고 4초간 숨을 참은 뒤에 다시 4초간 숨을 내쉽니다. 눈을 감고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이제 이 활동에 시각화를 더합니다. 다음에는 호흡을 하면서 화창한 바깥 풍경을 그리고 그 햇살과 빛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합니다. 배와 가슴과 등에 숨을 가득 채우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숨을 참고 이제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다음에는 바닷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 상쾌한 공기와 자유로운 느낌을 들이마십니다. 배와 가슴과 등에 숨을 가득 채우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참습니다. 이제 어깨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이완합니다. 이제 겨울을 상상합니다. 어깨에는 담요를 두르고 손에는 따뜻한 찻잔을 든 채 벽난로 앞에서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따스함과 아늑함을 들이마십니다. 배와 가슴과 등에 숨을 가득 채우고 몸 전체에 그 따뜻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테이블에 초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은 촛불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은 그 평화와 평온을 들이마십니다. 배와 가슴과 등에 숨을 가득 채우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숨을 참습니다. 이제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호흡과 명상을 실천하면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훈련합니다. 감사실천법은 뇌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편도체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줍니다. 편도체는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스스로 알아채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굳이 추가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보를 추가해서 편도체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자는 것이죠. 세계적인 작가인 루이스 헤이, 이분이 처음 개발한 긍정의 확언도 편도체를 자연스럽게 달랠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확언 효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는 속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긍정의 확언을 하려면 감사 목록에 있는 항목을 활용해서 당신을 아끼는 누군가의 애정어린 격려의 메시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과 기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편향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에 필터를 씌우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가치관이죠. 우리 각자는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형성합니다. 각자의 가치관 목록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항상 의욕이 넘치고 기지가 풍부하고 주의력이 높고 창의적입니다. 가치를 두는 일은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치관 목록의 하위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을 미루고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잊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위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연결하고 당신의 직장 생활이나 사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 위계를 흐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당신의 가치 목록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목록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행동은 생산성이나 신뢰성, 특히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 그 행동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만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감정 패턴을 만들고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그리고 재충전, 수면, 뇌화학 물질의 건강한 균형, 그리고 낮은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적인 안정감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 그리고 그 패턴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비아 톨리키타의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들이 책방이었습니다.